지금부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사님께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었습니다. 13번째 봄 사람 사는 세상 봉하마을에서 올해도 다시 인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오늘 추도식을 찾아주신 내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각지에서 6천여 시민 여러분들이 추도식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정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그대로 오늘 이 자리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지난 5년간 국정 운영을 정말 훌륭하게 잘 마쳐주시고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를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공식 추도사 시간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이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 원로 자문단, 또 제18대 민주평통장문회의 수석 부의장 등을 지내셨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을 위해서 늘 애써주고 계신 정세현 전 장관을 모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오랜만에 이곳 봉화마을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 지난날 당신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가면서 가슴이 좀 뭉클해집니다. 더구나 부엉이 바위를 바라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신 후에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서 우리는 벌써 13번째 봄을 또 맞이했습니다.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 찬란하지만 가슴 아픈 5월에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곳 봉화마을에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보이시지요? 예.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으로 일하던 제가 노무현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서 당신을 만나게 된 건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당신께서 저에게 하신 큰 말씀, 그것은 지금도 저희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2003년 4월 말 평양에서 열릴 제10차 남북장관회담을 앞두고 회담 운영 계획을 대면 보고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로 찾아간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돕는 건 인도주의도 아니고 동포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인도주의도 아니고 동포애도 아니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북한을 돕는 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리.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우리 남한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 북한 돕기라는 말씀이었죠. 예. 이건 의식 수준이 보통 높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툭하면 퍼주기다, 끌려다니기다 이렇게 말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의식 수준이 높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말씀이 바로 도리론입니다. 이런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만들어내신 14남북 정상선언의 정신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오늘도 유효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가야만 할 정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휘둘리기만 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이른바 보수 진영, 보수 언론으로부터. 예컨대 우리 주제에 무슨 균형자냐, 한미동맹이나 잘 챙겨라 는 보수 진영의 비난과 비아냥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와 계십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고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소국 의식을 가지고 약소국 의식에 꽉 차 있고 발전도상국, 중진국 정도로 사평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박수는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이제는 우리나라도 노무현 대통령님 생전의 꿈이었던 줏대 있는 외교 철학을 되살려서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능히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약속 의식을 버리고 자국 중심성이 있는 외교를 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기뻐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봉화호를 찾아왔더니 당신께서 퇴임하신 후 가장 행복한 때를 보내시던 이곳에 당신께서 추구하셨던 가치를 담아낼 기념관이 우뚝 들어섰군요. 당신께서 삶을 통해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기득권 및 수구 세력과의 투쟁,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 통일보다 평화가 먼저라고 하시면서 남북협력은 도리라면서 외교에서도 자국 중심성을 키우고자 하셨던 그 정신은 당신께서 가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화두로 그리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대선 패배 후에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뉴스도 보기 싫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수록 더 각성을 해서 민주당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나 물길은 평지에서도 곧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물은 구불구불 흐르면서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전의 당신 말씀처럼 우리 정치도 늘 깨어있는 강물처럼 바다로 향해서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봉화 들판을 바라보며 서 있는 저 기념관에 당신께서 마저 이루시지 못한 꿈도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아직 숨쉬고 있는 시민들이 그 꿈을 마저 이루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사실 그립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그동안 편히 쉬십시오. 2022년 5월 23일 정세현. 네, 정세현 전 장관의 울림이 있는 추도사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올해 추도식 주제를 모두 알고 계신가요? 네, 주제가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 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참 많이 기다리셨을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팔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셔서 뭐라고 감사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이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애틋한 추모의 마음이 많이 가실 만큼 세월이 흘러도 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이름을 부릅니다.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에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국민들의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력,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특별한 일처럼 되었습니다. 정상을 위한 노력이 특별한 일이 될 만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비정상으로 병들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먼저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습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의 좌절 이후 우리 사회, 특히 우리의 정치는 더욱 비정상을 향해 거꾸로 흘러갔고 국민의 희망과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더 추우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못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꿋꿋하게 견뎌주신 권양숙 여사님과 유족들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2008년 5월 어느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 봉하마을을 찾은 시민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어느 강도 성급하게 바다로 직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다로 갑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13번째 봄,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에도 먼 길 함께 해주셔서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이 추도식을 함께 해주고 계신 전국의 모든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깨어있는 강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흘러 바다로 가는 강물입니다. 희망의 바다,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바다로 가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산이 참 저에겐 정말 좋은 산인데요. 허리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제가 볼 수 있는 더 넓은 세계의 모두였습니다. 그 기차와 낙동강이 제 눈에 보이는 가장 꿈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우리 국민은 수많은 좌절을 통하여 가슴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키우고 그리고 역량을 축적해왔습니다.
의미 있는 좌절은 단지 좌절이 아니라 더 큰 진보를 위한 소중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파도가 한번 밀려가면 한번 밀려오게 돼 있고, 강물은 동쪽으로 한번 굽으면 서쪽으로 반드시 한번 굽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리꼬은 고라니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은 사회 현실이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려운 때 치고 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상으로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대통령님이 오늘따라 더욱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조규혜님의 시민 추도사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주제 영상까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요정도 제자리에 앉아 화면으로 참배를 하시다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맨 앞줄 흔들리지 말
노역 앞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